안녕하십니까. 보상센터TV의 박훈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학교에서 십자인대가 다쳤을 때입니다. 우리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를 당해 입은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통해 학교생활 중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어떤 걸까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교육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넘어져서 다쳤다라면 당연히 학교안전공제보험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 즉 체육 시간에 축구 중에 태클이 걸려서 넘어졌다, 또는 쉬는 시간에 상대방의 장난으로 다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학교안전공제보험 말고도 상대방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같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즉 두 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보상은 아니고요. 이 두 개 보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보험의 장점은 과실이 거의 없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 비급여 치료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점, 더불어서 국가배상법이다 보니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대부분 14급, 즉 장애율이 5% 정도로 이 장애가 낮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보시죠. 배상책임보험에서, 즉 맥브라이드 장애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동료 장애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면 장애율이 9.7% 정도로 국가배상법에 비해서 장애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자료와 성형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상 항목이 훨씬 다양하고 범위 또한 넓은 편입니다.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도 있죠. 제일 큰 단점은 바로 과실입니다. 학교안전공제보험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즉 좀 더 완화해서 표현하자면 가해자의 책임 제한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학교안전공제와 배상책임보험, 이 두 개 보험이 경합 시에 어떻게 정리하면 잘 정리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명확하다면 그냥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만약 학교안전공제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더라도 초과분을 지급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호간의 과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학교안전공제로 병원비를 우선 처리하시고 그 후에 학교안전공제보험의 장애급여를 받은 후 배상책임보험으로 초과분을 보상받을지, 아니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도 손해보는 게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과 상해보험, 당연히 후유장애도 포함되겠죠. 이 부분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보험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두 개가 중복보상이 안 되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학교에서 십자인대가 다쳤을 때, 특히나 상대방과 문제가 있는 사고일 때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또는 장난치다가 십자인대가 다치셨습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센터TV의 박훈우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